19년 전. 어서와 동서. 근데 표정이 왜... 그게요, 형님. 시부모님이 또 한바탕 하셨구나. 네. 저 진짜 분통 터져서 못 살겠어요, 형님. 이번엔 또 무슨 일로 그러셨대? 맨날 똑같죠, 뭐. 애 못 낳는 불임 며느리는 없는 게 낫다고. 대체 동서한테 왜 자꾸 그러신대? 병원에서 벌써 다 진단 받았다며.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 쪽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더 억울한 거죠. 의사 소견서까지 받아다가 보여줘도 안 믿으시고, 직접 의사를 만나게 해드려도 아무 소용없고, 그저 불임은 전부 여자가 부덕한 잘못이라고만 하시니 원. 서방님은 뭘 하시는데? 한 번을 동서 편 안 들어줘? 그 인간이라고 뭐 다르겠냐고요. 맨날 자기 부모님 편만 들거든요. 오히려 자기 쪽에 문제 있다는 진단받고 난 다음부터 훨씬 심해졌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고자일 리가 없다고. 저희 친정이 원래 손이 귀한 집안이니까 우리 불임도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장인 장모님한테 임신 잘 못하는 몸을 물려받은 탓이라고. 책임 떠넘길 일이 따로 있지. 암튼 그래서 찾아왔구나. 네. 하소연이라도 해야지 살겠어서. 식구들 중에 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은 형님뿐이잖아요. 그래, 잘 왔어. 조금만 기다려. 된장찌개라도 끓여서 밥상 차려줄게. 마음 복잡할수록 끼니 잘 챙겨야지.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의지가 많이 돼요. 형님이 차려주시는 밥 먹고 나면 마음도 많이 달래지고요. 형님 음식 솜씨는 알아주잖아요. 우리 친정어머니 손맛이 워낙 좋으시잖아. 어릴 적부터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지 뭐. 암튼 조금만 기다려. 된장찌개 금방 끓이니까 맛있게 먹고 기운내. 네, 형님. 그날 밤. 당신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왜 자꾸 한숨이야? 동서 때문에요. 시부모님이 동서 불임이라고 자꾸 구박을 하나 봐. 서방님도 맨날 시부모님 편만 들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뇨? 그렇잖아. 어느 집 시부모님이 애 못 낳는 며느리를 이뻐할 것이며 또 어느 집 남편이 불임인 아내한테 정을 줄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도 벌써 얘기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동선의 불임은 서방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 절대로 동서 잘못이 아니라는 거. 그야 나도 머리로는 이해하지.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여보. 아직까지 우리 세상이 그래. 원인이 남자 쪽에 있고 아니고를 떠나서 애 못 낳는 문제는 무조건 여자 쪽 책임으로 받아들여지잖아. 질거지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럼 우리 집안이 개캐 묵은 고리짝 집안이라는 거야? 어디 남편 앞에서 함부로 시부모 흉을 봐 보기를! 흉보는 게 아니라... 됐어요. 그만 얘기합시다. 나 혼자 떠들어봤자 달라질 거 하나도 없는데 뭐. 그 사람 참. 얘기 나온 김에 본가에 한번 들러. 부모님 댁 냉장고에 반찬이 뚝 떨어졌다더라. 또 반찬을 해다 드리라고요? 지난번에 반찬 가져다 드린 지가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부탁 좀 할게. 우리 부모님이
당신 반찬이라면 사족을 못 쓰시잖아. 그럴게요. 반찬 가져다 드리면서 동서 예쁘게 봐달라고 부탁도 드릴 겸. 며칠 뒤. 다른 반찬들은 바로 냉장고 넣으면 되시고요. 물김치만 한 이틀 묵혔다가 맛들면 그때 냉장고 넣으세요. 근데 이번엔 간장게장은 왜 없니? 내가 간장게장 귀신인 거 알면서. 객값 많이 올라서 이번엔 못했어요. 요즘 남편 벌이가 많이 안 좋아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난 간장게장만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음에는 꼭 해다 드릴게요. 대신 어머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이니? 제가 간장게장이랑 양념게장이랑 때마다 해드릴 테니까 이제 제발 동서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의사도 그랬다면서요. 동서가 아니라 서방님 쪽 문제 때문에 불임인 거라고. 그런 말이라면 더는 신경 쓸 것 없다. 둘째 며느리야. 어차피 조만간 정리될 테니. 정리라니요?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 엄마 좋았어요. 마침 왔구나. 어서 오렴. 안 그래도 기다리던 참이야. 형수님도 계셨네요. 네,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드리러 왔어요. 근데 같이 오신 여자분은 누구신지. 아, 이 사람이요? 인사해 자기야. 우리 형수님이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덕철 씨 애인이에요. 애인이라고요?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다뇨? 설마 어머님도 알고 계신 일이었어요? 당연히 알다마다. 오늘도 내가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했는걸.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건데요? 제가 이 집 둘째 며느리로 들어오려고요. 당신한테 물어본 거 아닙니다. 어디 대답 좀 해보세요, 어머님. 멀쩡히 살아있는 동서 놔두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우리 둘째가 저 몰래 딴 여자를 만나고 있더구나. 그래서요? 알고 계셨음 부모로서 말리셨어야죠. 말리긴 뭐하러 말린다디? 오히려 난 저 두 사람을 축복하는 입장인데. 어머님. 더 말할 것도 없어. 애도 못 낳는 년 따위 이참에 내다 버려버리고 우리 둘째는 새 사람이랑 재혼시키련다. 새 며느리한테서 손주도 볼 겸해서. 어머님! 목적 높여봐야 소용없어.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정을 못 준 거잖아. 그래요, 형수. 그렇게 됐으니까 일단 알고만 계세요. 이 사람 예쁘게 봐주시고요. 아니요. 그렇겐 절대 못하겠네요. 형수?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요, 형수? 형수! 둘째한테 일러바치러 가는갑지. 당황하지 말거라. 어차피 둘째도 곧 알게 될 일이었잖니. 그건 그렇죠, 뭐. 암튼 얼른 밥 먹자, 자기야. 잠시 후. 그게 무슨... 미안해. 생각 같아서는 당장에 그 자리를 때려엎고 싶었는데 동서한테 알리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뛰쳐나왔어. 잘하셨어요, 형님. 이렇게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어쩔 생각이야? 어쩌긴요. 이혼해야지. 동서는 억울하지도 않아? 억울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피가 거꾸로 쏟을 지경이에요. 그럼 이혼해주지 마. 동서가 이혼해주는 건 그쪽이 원하는 길이잖아. 아니요, 이혼할래요. 더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대신 위자료 제대로 받아내려고요. 위자료? 네. 그동안 저한테 상처 입힌 거랑 이번 일까지 다 더해서 아주 제대로 받아낼 거예요. 그래. 괜히 이혼 안 해주겠다고 버팅기면서 더 상처받는 것보단 위자료 아주 제대로 챙겨받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더는 그쪽 집안이랑 상종도 하기 싫어서요. 그래. 이혼한 다음엔 어쩔 생각이야? 위자료 받은 걸로 장사를 해보려고요. 어찌됐든 저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이게 다 무슨 난린지 원. 왜요? 형님네도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남편 벌이가 영 시원찮거든.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걱정 많으시겠어요. 동서는 동서 걱정만 해. 나야 뭐 반찬 가게라도 시작해볼 생각이니까. 반찬 가게요? 그렇게라도 가게에 보탬이 돼야지 어쩌겠어. 그건 그렇죠. 암튼 반찬 가게 잘 될 거예요. 형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니까 멀리서나마 응원할게요, 형님. 동서도 어디서든 꿋꿋하게 잘 살아. 동서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 미련 따위 갖지 말고 마음 편히 동서 삶을 살아. 감사합니다, 형님. 그동안 많이 감사했어요. 형님 덕분에 버티고 살 수 있었잖아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동서. 3년 뒤. 저기, 사장님. 제가 다음 주 하루는 출근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막내 아들 입대하는 날이라서요. 같이 논산까지 가서 배웅을 좀 해주려고요. 맞다. 전에 말씀한 적 있으시죠? 죄송해요. 가게가 워낙 바빠서 잊고 지냈네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가게야 바쁘겠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막내가 입대한다는데. 차비랑 좀 챙겨드릴 테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그럼 가게는 어떡하죠? 손님이 워낙 미어 터져서 제가 설거지 안 하면 혼자 많이 바쁘실 텐데. 인력사무소 통해서 일일 알바 구하면 됩니다. 그니까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일주일 뒤. 안녕하세요, 사장님. 설거지 일당 아르바이트 부르셨죠? 동서? 형님! 이게 대체 얼마만이야? 꼬박 3년 만이죠, 아마? 아이고야, 시간 참 빠르네. 근데 우리 가게엔 어쩐 일로? 인력사무소 소개받고 왔죠, 뭐. 설거지 일당 아르바이트 있다고 해서요. 여기가 형님네 반찬 가게일 줄은 몰랐지만. 그랬구나. 살다 보니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제 말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형님은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엄마 음식 솜씨 물려받은 덕분이지 뭐. 덕분에 장사가 잘 돼서 요즘은 큰 걱정 없이 살아. 그러는 동서는 얼굴이 많이 상했네. 그동안 어렵게 지냈나 봐. 세상 제 마음대로 되는 일 하나 없더라고요. 대체 어떤 고생을 겪었길래? 서방님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 제대로 받았었잖아.
그 돈으로 장사 시작한다고 했었고. 이래저래 손대는 족족 다 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위자료가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전전하면서 사는구나. 네, 하루에 일을 3개씩 하면서 지내요. 3개씩이나? 주머니에 돈은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엄마가 암투병을 시작했거든요. 병원비 벌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을 3개씩이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일이라 할 바는 어떻게? 원래 오늘이 몇 달 만에 딱 하루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또 병원비 걱정에 차마 쉴 수가 없어서 일일 아르바이트라도 찾다 보니까 그만. 아휴, 잘 지내길 바랬었는데. 죄송해요, 형님. 아니야, 동서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오히려 한숨 쉰 내가 미안할 일이지. 형님이 왜요? 기구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사는 거잖아. 그런 동서를 두고 내가 함부로 한숨을 쉬었고, 그러니 오히려 내가 미안할 일이지. 형님은 참 여전히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암튼 오늘 하루 잘 부탁해. 일이 많이 바쁠 거야. 에이, 걱정 마세요. 형님 일이라면야 기쁘게 도와드려야죠. 그날 밤. 하루 고생 많았어, 동서. 많이 힘들었지? 힘들었다기보단 마음이 뿌듯하던걸요? 뿌듯하다니 뭐가? 반찬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요. 이 정도면 형님 금방 부자 되겠구나 싶어서 뿌듯했죠 뭐. 에이, 부자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저 노년의 자식들한테 짐이나 되지 않으면 좋을 뿐이지. 맞다. 조카들은 둘 다 잘 지내요?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아직 멀었지 뭐. 둘 다 얼마 전에 겨우 취업했거든. 암튼 이거 받아. 오늘 일당이야. 어이구, 무슨 봉투가 이렇게 두꺼워요? 원래 일당 7만 원인데 이래저래 100만 원 넣었어. 이러지 마세요, 형님. 100만 원은 너무 많아요. 그냥 받아. 받아서 어머님 병원비에 보태. 네, 형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5년 뒤. 그게 무슨 소리야? 서방님 사업에 당신이 연대보증을 사줬다고? 아,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 당신이 반찬 가게를 팔아서라도 빚 갚아줘야 할 판이라잖아.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는데. 반찬 가게 잘된 덕분에 이제야 좀 걱정 없이 먹고 살만해졌잖아. 나라고 뭐 동생이 사업 말아먹을 줄 알았나? 여보! 소리 좀 그만 질러. 나 혼자만 온팡 뒤집어 쓴 것도 아니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래? 엄마랑 아빠도 빚쟁이 신세 됐어. 대출까지 받아서 동생 사업자금 대줬다가. 미치겠다, 진짜. 그럼 서방님 하나 때문에 집안이 통으로 망하게 생긴 거네요? 미안해. 그래서 나도 계속 얘기하잖아. 동생이 사업 말아먹을 줄 몰랐다고. 보증 서주기 전에 나한테 상의라도 했었어야죠. 당신이 시댁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잖아. 그거야 동서 이혼한 일로 시부모님한테 정림이 떨어져서. 됐으니까 서방님한테 책임지라고 하세요. 걔가 그럴 능력 있었음 당신한테까지 채권자들이 찾아왔겠냐고. 더군다나 어쩌겠어. 우리 자식들까지 신용불량자 되게 안 하려면 당신이 가게를 팔아서라도 대신 갚아줘야지. 그게 무슨...
당신 설마... 아, 우리 자식들도 나랑 같이 연대 보증 섰다고. 그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팔아서 갚아야 한다고. 됐냐? 다 들으니까 이제 좀 속이 시원해? 나 몰래 자식들까지 빚쟁이 만들어버렸다고? 당신 혼자 팔자 망친 것도 모자라서? 갚으면 돼. 그럼 아무 문제 없는 일이야. 그래요. 그럽시다. 반찬 가게 팔아서 빚 갚아줄게요. 서방님 빚 때문에 우리 자식들까지 신용불량자 만들 순 없으니까. 진짜지?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다. 대신! 당신이랑 나랑은 끝이야. 이혼해. 앞으로 애들 얼굴 볼 생각도 말아요. 당신은 남편 자격도 없고 아빠 자격도 없으니까! 1년 뒤. 그게 벌써 1년이나 지난 얘기네요. 어쩐지 남의 식당에서 참모일이나 하면서 살 음식 솜씨가 아니다 싶더라니. 제 식당이면 어떻고 남의 식당이면 어떤가요? 노후에 자식한테 폐 안 끼치려면 열심히 살아야지.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 반찬 가게랑 집이랑 팔아서 빚 갚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암튼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겨우 먹고 살아요. 고맙기는. 월급도 많이 못 챙겨주는데 근데 어디서 자꾸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요. 제 전화인가 봐요. 나 먼저 들어가서 일할게. 천천히 통화하고 와. 감사합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저예요, 형님. 동서? 어이구야, 어쩐 일이래? 동서가 전화를 다 주고? 형님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중요한 얘기야?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 쉬는 날에 잠깐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러지 뭐. 내가 어디로 가면 될까? 며칠 뒤. 우와, 여기 상가목 되게 좋다. 유동인구도 많아서 장사 엄청 잘 되겠어. 근데 왜 여기서 만나자고 한 거야? 동서, 다시 장사 시작해보게? 제가 아니라 형님 다시 장사 시작하시라고요. 이 자리에 반찬 가게 열어드릴게요. 그게 무슨... 건너 형님 소식 들었어요. 제 전시댁이 쫄딱 망한 것도 모자라서 형님까지 이혼하고 힘들게 사신다고. 그야 그렇지만 동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한테 반찬 가게를 해줘. 더군다나 이만큼 목 좋은 상가면 임대료도 많이 들어갈 텐데. 임대료 들어갈 일 없어요. 제가 벌써 이 건물 샀거든요. 이 상가를 샀다고? 동서가? 친척 동생 중에 패션 디자인 학과를 졸업한 녀석이 하나 있거든요. 그 동생이랑 같이 인터넷 의류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어이구야, 대체 어떡해. 인터넷 쇼핑몰도 경쟁 치열할 텐데. 처음에는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그래서 폐업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에 유명 연예인이 저희 옷을 입고 방송에 나갔더라고요. 유명 연예인? 네, 한류 연예인이요. 암튼 연예인 덕분에 입소문이 나서 그날부로 승승장구했죠 뭐. 덕분에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 됐고요. 그랬구나. 잘 됐네. 잘 돼서 다행이야, 동서. 앞으로 형님도 잘 되실 거예요. 제가 반찬 가게 하나 내드릴 테니까 이젠 아무 걱정 마시고요. 형님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에이, 부담스럽긴요. 형님한테 당연히 갚아야 할 은혜인걸요? 은혜? 워낙 힘든 결혼 생활이었잖아요. 형님이 위로해주지 않았더라면 전 진작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형님이 일당으로 주셨던 100만 원으로 어머니 병원비도 잘 냈고요. 마침 그때 병원비가 딱 100만 원 모자랐었거든요. 그랬구나. 네. 형님은 저한테 세상 둘도 없는 은인이세요. 그니까 이젠 제가 보살펴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동서. 그게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얘기네요. 다시 만난 동서는 저에게 은혜를 갚았고, 전 동서 덕분에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반찬 가게는 분점까지 열어내가며 하루하루 번성했고, 얼마 전에는 새 아파트를 장만해 집도 이사했습니다. 그러고도 통장에 남는 현금이 10억이니 이게 다 동서를 잘 둔 덕이고 제가 따뜻한 정으로 세상을 살아온 덕이겠죠.